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우선 어제 제주항공 서류 합격자 발표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합격자보단 탈락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그 결과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분들에게 절대 상처받지 말고 조금 힘내서 다음 채용을 기약해라. 한 번도 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에어로케이 관련해서 또 에어프레미아 경력직 서류 발표도 났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항공인 제가 지금 한 40명 정도 1차 면접 가는 우리 합격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에어로케이 채용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청주 공항 거점, 지역 베이스 스타트업, 그리고 막 운항도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또 이제 이전에 채용이 진행되었었는데 이제 당시에 합격자들이 이제서야 이제 입사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 에어로케이가 마치 에어프레미아의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초기 단계에 좀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이제 이런 공포가 어디서 오냐면 플라이 강원이 지금 또 운항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급여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100여 명을 채용한다라는 기사가 떴었고요. 그쵸? 그리고 실제 이제 공고에는 땡땡명 이제 두 자릿수 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 저는 평생 직장으로서 모르겠어요. 평생 직장으로서 다니기에는 그리 전도 유망하다 하긴 어렵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특정 경력을 좀 쌓기에는 꽤 괜찮지 않을까. 더군다나 타지분들보다는 이제 청주, 대전, 충북 이쪽에 충남 심지어 그 내 고향 어떤 거주 경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그래도 조금 마음 편히 남들보다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플라이 강원도 뭐가 문제냐면 강원도 사람이면 괜찮은데 부산 사람이, 대구 사람이, 서울 사람이 이제 거기 완전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승무원이 되었다고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제 이제 아무래도 제주나 이런 것보다는 지원자가 훨씬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류 합격을 조금 더 높게 기대해 볼 수 있고, 1차 면접이 토론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즐겁게 준비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에어프레미아처럼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에어프레미아는 제가 예전부터 너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파리 취향도 지금 한다고 하고 뉴욕도 취향한다고 하고, 정말 경력직들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보면서 에어로케이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빠르게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실제 이제 저희 합격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에어프레미아로 이제 이직에 성공을 했죠. 입사를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해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지난번 자기소개서 항목, 그리고 합격자 어떤 후기, 이런 것들 제가 아래에 예전 블로그 그 포스팅 링크 달아줄 테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어프레미아 경력직 발표가 났습니다. 그쵸? 또 떨어진 분들도 많고 합격한 분들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떨어진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조금 이제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30대 초반까지 분들이 합격을 좀 많이 했고, 35세가 넘어가는 분들, 경력이 너무 긴 분들은 좀 탈락을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어프레임에서 원하는 경력직은 엄청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보다는 일 잘하고 일 빠르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간 갤리짱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확신, 지원 동기,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한 적합성, 내가 에어프레미아의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두시고, 면접이 정말 좀 중요한 항공사 중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별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경력직 합격도 시켜봤고, 어떤 느낌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조금 너무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후회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저보다 뭐 경력 뭐 3배 이렇게 있는 분들, 뭐 10년 가까이 경력 있는 분들도 지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면접과 또 내가 경험한 것과 또 남에게 이걸 표현하고 전달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어떤 서류 합격자에 대한 데이터인데 조금 놀랬습니다. 제주항공이라는 기존의 어떤 기업의 채용 문화 이런 것과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기존에 이제 기존의 부사장님, 본부장님께서 이스타 사장님으로 가시게 되었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출신의 어떤 현재 제주항공 사장님이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부임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 일단 가장 충격적인 건 나이에 대한 컷이 어느 정도 생긴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물론 제 데이터가 전체는 아니지만 서류 합격자가 그래도 뭐 35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서울, 부산 합쳐서 뭐 350명, 뭐 400명 미만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이가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40명 중에서는 지금 28 딱 한 명 있고요. 나머지 27 한 명. 27이 몇 명이지? 잠시만요. 27은 많아요. 27까지는 꽤 있는데 이제 28 딱 한 명. 그 위로는 일단 저는 없습니다. 실제로 뭐 주변에 합격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없어요. 저의 데이터는 현재는 없고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22살. 그리고 중반이 가장 많아요. 24, 5, 6. 근데 이제 5, 6이 좀 많은 편이다. 그래서 22, 3 너무 어린 친구들보다는 이제 24, 5, 6이 상당히 합격하기 좋은 나이라는 것은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7까지는 괜찮다. 28부터는 조금 이제 위험해지는, 조금은 신중히 또 고민해봐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곳에서는 전혀 상관없고요. 이번에 대한항공 30살도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 그런데 이제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 계열처럼 약간 제주항공이 바뀐 느낌. 그리고 면접 시간도 이전에 3, 40분으로 되게 길게 봤었는데 이번에 15분 단위로 잘려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운영을 좀 다르게 방식을 해서 조를 여러 개 나눠서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면접이 굉장히 좀 짧아진 느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느낌으로 좀 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항공과가 정말 많았습니다. 50%가 돼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항공과가 정말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어 관련, 이제 국제 관련된 국제 경영 이런 관련된 전공이 많았고요. 그 이외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전공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데 엄계열 혹은 이제 어떤 국제 관련된 계열의 지원자들이 많고, 항공과가 50%. 좀 이것도 생각보다 깜짝 놀랄 만한 사례였던 것 같고요. 학점도 3.0 밑으로는 다 커트를 당한 느낌이에요. 3점은 다 넘었고요. 최저가 3이고 3점 중반 이상이 제일 많고 4점대도 되게 많습니다. 성실한 지원자들 좀 본 것 같고,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여자 합격자들인 것 같고요. 토익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점부터 900점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골고루 있고, 토익은 없고 오픽은 있고 스피킹은 있는 사람도 있고, 토익만 있고 스피킹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토익은 600에서 900점대까지 다양하다. 900점 초반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IM2, IH가 가장 많아요. IM2, IH 6급.
이렇네요. 그쵸? 뭐 토스, 오픽 할 것 없이 IH 이런 게 좀 많고 또 토스 레벨 6 이런 게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제2 외국어는 이제 4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보통 중국어가 되게 많아요. HSK 5급, 6급은 잘 없고 5급이 되게 많아요. 실제 이제 제가 예전에 합격시켰던 학생들도 5급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일본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근데 이제 거의 HSK네요. 그쵸? 중국 노선이 또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자격증은 쭉 보면 서비스 항공 안전 관련 자격증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스펙과 관련된 영상들을 몇 번 올렸잖아요. 그 영상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했던 자격증들이 꽤 많다라는 거. 꽤 많다. 뭐 컴퓨터 관련된 거 작성한 분도 있고 있는데 작성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경력상 이제 뭐 열차 승무원도 있고 또 뭐 VIP 라운지, 비서, 은행, 뭐 호텔, 그리고 일반 그 CS 업무 이런 것들이 되게 뭐 대부분입니다. 열차 승무원 출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또 이제 열차 승무원 합격을 꽤 많이 시켜뒀다 보니 뭐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서비스 경력을 대부분 원한다. 경력이 없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 9명 정도는 없네요. 그러니까 뭐 한 30%는 없고 또 나머지 한 70% 정도는 경력이 그래도 최소 1개 이상은 있다. 증빙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경력상으로 작성하셨던. 물론 이 중에서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분도 있긴 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제주항공 스펙 관련해서는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내일 또 바로 티웨이 항공 결과 발표가 나는데, 티웨이 항공 결과 발표가 나면 이에 대한 또 데이터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얼만큼 합격시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 꿈을 이루는데 좋은 영향력을 꼭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채용은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절대 상처받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호흡, 길게, 결국 멀리 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길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사랑도 결국 사랑해라. 한 번도 이별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도전해라, 지원해라. 한 번도 탈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하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원해서 합격하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지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